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후행 PBR이 0.8배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또 반갑게도 시장이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 긴급 진단으로 그려본 이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변수까지 자세하게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낙폭이 단기에 좀 과대하고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4월에만 보더라도 저희는 세 개의 큰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4월 중순에 미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국에서 제외됐지만 만약에 이번에 환율 관찰국에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향후 관세에 초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협상력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고요. 또 이달 말에는 1분기 미국 GDP 속보치 발표됩니다. 현재 미국 GDP 나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 1분기 미국 성장률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훨씬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미 상응하는 보복 관세에 부과했지만 직접적인 체크 포인트는 위안화 절하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1차 관세 전쟁 때 중국은 노골적으로 관세 압박을 위안화 절하로 받았고 미국은 1차 관세 전쟁의 실패를 이 환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로 대응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 관세는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환율 역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촉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네. 8월 때와 같은 충격이 다시금 증시를 휩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저께 우리 시장보다 낙폭이 더 큰 일본 시장이 보여줬듯이 일본 시장 역시 기본적으로 피난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물가에 전가되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의 금리가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만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5% 폭락을 하다 보니까 과연 증시 안정화 펀드는 언제 가동을 할 것인가? 금융당국에서는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러한 또 증안 펀드의 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의 유동성 조치는 규모를 뭐 어떻게 해도 충분한 규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장에 밝힌 정부의 정도면 유동성 조치 자체는 추가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세 압박에 대한 산업별 손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좀 구체화되거나 또 글로벌 불안이 신용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유동성 점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 공급 지원이 아니라 그 위험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조치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LG전자 어제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양사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출발이 괜찮은데 기대감을 가져가도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낙폭이 더 크게 확대될 경우에 추가 낙폭을 저지하거나 기술적 반등 요인으로 작동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장세 흐름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미 관세 부과로 어려워진 2분기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1분기 실적들이 기대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은 관세 부과 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선수요가 발생한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요를 감안해 보면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 예상들도 있어서 사실은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은 부분들은 장의 추세적인 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의 후행 PBR이 0.8배를 하회를 하고 있지만 워낙에 관세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상황,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도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단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자산 배분 측면이라면 유동성이나 안전산 쪽으로 이동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주식 쪽에서는 안정성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방어적인 투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기 우려 높아지면 신용위험도 시차를 두고 높아지는 것만큼 테마나 단순 낙폭과 대주보다는 역시 우량주 중심으로 길게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상무와 함께 시장 상황 긴급 진단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